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투입니다.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번 주 중국 증시를 한번 리뷰해 볼 텐데요. 이번 주 중국 증시 특징을 요약하자면 현지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로는 링루안, 론동, 띠구즈 요 세 개 단어가 있는데요. 링루안은 순서와 차례가 뒤바뀌어 어지럽다는 그 능란이고, 론동은 교대로 움직인다는 륜동, 그리고 띠구즈는 저밸류입니다. 즉 업종별 흐름이 과거처럼 몇 개 업종 위주로 딱딱 명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업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을 잡기 쉽지 않고, 어떤 업종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며칠 갔다가 또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버리고, 올 한 해 많이 하락한 업종이나 저밸류 업종 중 일부가 좀 상승한 반면, 기존에 상승했던 업종은 하락하는 뭔가 복잡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외국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 중인 주식은 수익률이 이번 주에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주 중국과 홍콩 증시 주요 지수의 일별 등락을 보면 지난주부터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이번 주도 계속되는데요. 특히 월요일에 낙폭이 컸죠. 지난주 12월 15일에 통계국에서 발표한 11월 실물경제지표에 관해서는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 이미 공유드렸고, 이번 주 중국 증시 흐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재료를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해보면, 첫째는 증감위의 가짜 외국 자금에 대한 제한, 둘째는 전국 은행 간 동업대출센터의 LPR 인하, 셋째는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의 상해 거래소 2차 상장 임박, 넷째는 국내 일부 도시의 코로나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 업종과 종목 이슈는 영덕시대 CATL 급락이 있고, 미국과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플랫폼주들의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증감위의 가짜 외국 자금에 대한 제한입니다. 12월 17일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즉 증감위에서 본토와 홍콩 주식시장 호선강통 시스템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이라는 문건을 발표하는데, 주요 내용은 향후 홍콩 현지 증권사 브로커가 더 이상 중국 본토 투자자들을 위해 호강통, 선강통 권한을 신규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왜 이런 게 나왔냐면, 호강통,深港通, 호深港통은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쌍방향 거래 제도잖아요. 즉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홍콩 거래소를 경유해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호구통,深股통을 이용하고, 반대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홍콩 증시에 직접 투자가 가능한 강구통으로 개설하는 거죠. 즉 호강통,深港통은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 개설한 건데, 그동안 어떤 현상이 좀 있었냐면,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 현지 브로커를 통해 홍콩에서 호구통,深股통 계좌를 개설해서 역으로 다시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하는 이런 수법을 사용한 자금이 있었는데요. 이걸 가짜 외국 자금이라고 칭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외국 자금이 아니라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수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금과 레버리지로 중국 증시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수법인데요. 이에 대해 중국 증감위에서 중국 증시의 건전한 발전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1년이라는 과도기를 두고, 1년 동안은 기존의 그런 수법으로 개설한 계좌로 계속 중국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지만 1년 후에는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증감위가 해야 할 직책을 한 건 맞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동안 가짜 외국 자금으로 중국 증시에 들어온 자금 중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이 혹시 매도세가 나올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 심리를 유발했습니다. 중국 증시 전체에서 이 부분 자금이 뭐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투심이나 자금 수급에서 부정적인 요인인 건 맞죠. 네, 두 번째 재료는 LPR 인하입니다. LPR은 Loan Prime Rate. 12월 20일 월요일 개장 전에 중국 은행 간 동업대출센터에서 LPR, 즉 은행 간 대출 우대 금리, Loan Prime Rate를 인하했는데, 1년 만기 LPR을 5bp 인하했고 5년 만기 LPR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업계에서는 지난 12월 6일 이민은행이 지준율을 50bp 인하한 데 이어 12월 20일 LPR을 5bp 인하했다는 것은 성장 안정화, 유동성의 적당한 완화의 수단이지만,
LPR의 OBP라는 인하폭은 예상치보다 낮아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즉, 지난 중간경제공작회의에서 성장 안정화 의지를 피력했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정책의 강도를 보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세 번째 재료는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의 상해 거래소 2차 상장 임박인데요. 차이나 모바일은 1997년에 홍콩 증시에 상장했는데 지난 12월 21일에 상해 거래소에 IPO 증권 신고서를 공시했고 22일에 청약 신청을 진행했고 22일 저녁에 청약 상황과 당첨률을 공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 수급상 기존의 증시에 머물러 있던 자금 중 일부가 아무래도 차이나 모바일 쪽으로 좀 집중됐을 수도 있죠. 네, 이어서 이번 주 네 번째 재료는 국내 코로나 상황인데요. 12월 22일 저녁 현지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섬서성 서안시, 즉 陕西성 시안시에 인구가 1,300만 명 정도 되는데 제2차 코로나 검사 결과 1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127명 모두 이미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안시는 12월 23일 0시부터 폐쇄형 관리를 시작했고 고속버스를 임시로 스톱시켰고 가급적 서안시에서 나가지 말고 비생활 필수 장소는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안시 내 41개 리스크가 높은 지역은 이동을 엄격히 제한했고 서안시 내 3,574개 학교도 모두 수업 정지했습니다. 그 외에 같은 섬서성에 연안시, 예난시라는 곳이 있는데 228만 명 인구의 도시인데요. 연안시도 마찬가지로 12월 23일 0시부터 교통 통제를 시작했고 특수 원인 없이는 연안시를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 재발 상황이 중국의 일부 지역, 일부 도시에서 발생한 거지만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를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 100명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다섯 번째 재료는 영덕시대 CATL의 주가 급락인데요. 이게 CATL 주가인데 2019년, 20년, 21년 좀 짧게 보면 2021년 3, 4, 5, 6월, 7, 8, 9, 10, 11, 12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올해 4월부터 한 몇 개월간 상승했던 업종들은 지금 PER이 비교적 높거나 또는 이미 낮지 않은 상태이고 최근 들어 새로운 호재나 어떤 주가를 자극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지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영덕시대 CATL이 이번 주 낙폭이 컸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가 등락을 보면 월요일 6.2% 하락, 화요일 1.01% 하락, 수요일 1.02% 상승, 목요일 1.94% 상승, 금요일 7.28% 하락했습니다. 일부 현지 기관 투자자들이 연말 결산일이 12월 25일인 경우가 있었는데 25일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인 24일에 매도한 케이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주 특히 금요일에 CATL뿐만 아니라 통웨이, 북방히토 등 종목도 급락했습니다. 네, 이번 주 중국 국내 주요 재료와 분위기는 대체로 이렇고 해외 쪽은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각국에서 오미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미국 쪽은 테이퍼링과 내년 금리 인상 관련 신호가 강해지고 있고 미국의 인프라 법안 좌초 우려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지금 해외 쪽도 딱히 좋은 환경은 아니죠. 네, 이번 주 미국과 홍콩에 상장한 중국 플랫폼주 중 다수가 계속 하락했는데요. 텐센트 제외하고. 이번 주 나온 관련 개별 이슈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면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알리바바. 지난 12월 22일 21세기 경제보도라는 현지 기사에 의하면 최근 중국 공신부 산하의 인터넷 안전관리국의 통보에 의하면 알리 클라우드 컴퓨팅 유한 회사가 공신부 인터넷 안전 위협 정보 공유 플랫폼 협력 기업이었는데 최근 알리 클라우드 컴퓨팅 유한 회사가 어파치 러그 4J2 모듈의 엄중한 안전상의 취약점을 발견한 후에 통신 주관 부처에 적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즉 알리 클라우드 컴퓨팅 위원 회사가 공신부의 인터넷 안전 위협과 허점 관리에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신부에서 검토한 후에 알리 클라우드 컴퓨팅 위원 회사의 협력사 자격을 6개월 동안 잠정 중단하고 6개월 후 알리 클라우드 컴퓨팅 위원 회사의 정돈 상황에 따라 협력사 자격 회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텐센트와 찡동 관련인데 12월 23일 텐센트가 보유 중인 찡동 주식 4.6억 주 지분을 특별 배당 방식으로 텐센트 주주들에게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텐센트는 찡동 보유 지분을 기존의 17%에서 2.3%로 크게 축소함으로써 최대 주주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고 텐센트 총재인 려우치빙도 찡동 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12월 23일 같은 날 텐센트 주가는 4.24% 상승한 반면 찡동 홍콩 종목은 7.02% 하락했습니다. 텐센트 측은 찡동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양측은 계속해서 전략적 협력을 할 것이다. 동시에 텐센트는 시종 일관보다 더 많은 성장형 기업들을 지원하고 장기 투자 전략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 고 밝혔습니다. 이번 텐센트의 찡동에 대한 지분 축소에 대해 현지에서는 대체로 텐센트가 과거의 최대 주주로서 찡동에 잘 투자했고 지금은 찡동이 어느 정도 잘 컸으니까 지분 축소할 때가 됐다. 그래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한 현지 리포트와 칼럼 등을 쭉 보니까 텐센트 입장, 찡동 입장 이렇게 두 개 입장에서 분석한 괜찮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시간 봐서 다시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바이두 관련 내용인데요. 12월 23일 오후 현지 언론에 의하면 바이두의 MEG 게임 부문, MEG는 모바일 생태사업본부의 약칭이에요. 12월 23일 오후 중국 현지 언론에 의하면 바이두의 MEG 게임 부문에서 한 300명 정도를 감원할 것인데 이는 주로 관련 사업이 부진해서 교육과 게임 등 개별 사업에서 좀 소규모로 조정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 이번 주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 중국 현지에서 장중에 많이 언급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또 미국과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플랫폼주들의 개별 이슈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현지 분위기와 증시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파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토였습니다.